너 어차피 집에서 놀면서 일하잖아. 어머니 모시는 게 뭐가 힘들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의 목소리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이 아까우니 재택 근무를 하는 제게 치매 걸린 시어머니를 떠넘기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모시고 갈 테니까 방 비워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남편은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가 어머니를 모시고 현관에 들어섰을 때 그를 반기는 건 제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집구석과 이혼 서류뿐이라는 걸 말이죠. 지금부터 아내를 공짜 간병인 취급한 남편의 처절한 최후가 시작됩니다. 영상 시작 전 채널 구독해 주시면 재밌는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지우는 번역 원고의 마지막 문단을 다듬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2대 사이를 오가며 영어 원문과 한글 번역문을 대조하던 중 책상 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남편이라는 글자를 본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전화를 받자마자 민석의 거친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훈아, 큰일 났어. 지금 말해. 나 일하는 중이야. 큰 누나랑 작은 누나가 말이야. 어머니 요양원 비용을 한 푼도 못 낸대. 뭐라고? 서로 눈치만 보고 버티고 있어. 오늘 회의했는데 다들 손 놔버렸어. 지훈이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야? 요양원 계속 모시기로 했잖아. 그게 안 된다는 거지. 돈을 안 낸다는데 내가 뭘 더 해. 그래서 지금 나한테 전화한 거야? 설마. 오늘 당장 어머니 집으로 모셔와야겠어. 지훈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서가, 그건 우리 둘이 상의해야 할 문제야. 상의할 게 뭐 있어? 있지.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일하고. 아니야, 이미 결정됐어. 뭐? 어차피 너 집에서 일하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있으면서 일하는 거잖아. 어머니 모시는 거랑 같이 하면 되지. 민서가, 그건 전혀 다른 일이야. 밥숟가락 하나 더 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민석이 지훈의 말을 끊으며 일방적으로 내뱉었습니다. 큰 누나도 안 되고 작은 누나도 안 된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 그럼 왜 늘 내가 해야 돼? 내가 제일 편하잖아. 누가 편하대? 집에 있잖아. 지훈이 입을 열려던 순간 민석이 다시 말했습니다. 방 하나 비워놔. 뭐? 어머니 쓰실 방. 옷장도 좀 정리하고. 민서가, 지금 그걸 명령처럼 말하는 거야? 시간 없어. 저녁에 모시고 갈게. 나 준비 안 됐어. 준비해. 가족이잖아. 뚜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우는 멍하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는 못하겠어, 정말로.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쉰 다음 침대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여기 있었지.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검은색 가방을 끌어냈습니다. 혹시 몰라서 챙겨둔 거야. 가방 지퍼를 열자 두툼한 서류 뭉치와 작은 녹음기, 그리고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다 증거고 다 이유야. 지훈이 카드 사용 내역서를 펼쳐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네, 나 몰래. 이제 충분해. 지훈이 혼잣말을 하며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더 미룰 이유 없어. 가장 큰 여행용 캐리어를 바닥에 펼치고 옷들을 빠르게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필요 없어. 꼭 필요한 것만. 이 옷도 저 옷도 다 내 거야. 여름옷, 겨울옷 가릴 것 없이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다시 돌아올 생각은 없어. 화장대 앞에 앉은 지훈이 서랍을 열고 결혼 반지를 꺼냈습니다. 처음엔 좋았지.
근데 지금은 아니야. 반지를 잠시 들여다보던 그녀가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건 여기 두고 갈게. 식탁 한가운데 반지를 또각 소리와 함께 내려놓았습니다. 냉장고에 붙어 있던 메모지들을 하나씩 뜯어냈습니다. 이것도 내일이었고, 이것도 이번 주 식단표, 남편 영양제 챙기기라고 적힌 쪽지들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안 해. 아무도 안 챙겨. 지훈이 미리 작성해둔 이혼 서류가 든 봉투를 꺼내 결혼 반지 옆에 놓았습니다. 할 말은 이걸로 다 했어. 현관 도어락 설정 버튼을 눌러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제 들어오지 마.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연 지훈의 발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끝이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뒤돌아본 집은 이미 남의 집 같았습니다. 여기서 많이 참았어. 택시에 올라탄 지훈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지훈이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자. 친정 앞에 도착한 그녀가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이었습니다. 아직 시간 있어. 지훈이 문자 작성 화면을 열고 타이핑했습니다. 저녁 5시에 집에 와봐.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야. 전송 버튼을 누른 후 휴대폰 전원을 껐습니다. 당분간 아무 말도 듣지 않을 거야. 지훈이 캐리어를 끌고 친정 대문을 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저녁 5시 정각 민석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코끝으로 풍겨올 저녁 냄새를 기대하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도어락 덮개를 열고 평소처럼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B-빅. 경고음이 울리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뭐지? 민석이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지만 같은 소리만 났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지훈이 자주 쓰던 숫자 조합으로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지훈이 현관등을 켜두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지훈아? 왔어. 민석이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 전등을 켜자 식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와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다가가서 확인한 민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혼 서류와 결혼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석이 중얼거리던 순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용달차 기사가 휠체어에 탄 최 여사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맞죠? 최 여사님 모시고 왔습니다. 기사가 짐보따리까지 현관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잠깐요, 이게 무슨... 약속된 장소에 모셨으니 저는 가보겠습니다. 기사가 민석의 말을 끊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최 여사가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민석의 바지를 잡아 끌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석이요. 최 여사가 고개를 저으며 더 세게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몰라요. 우리 아들 불러주세요. 바로 그때 최 여사의 바지 아래로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관 타일 위로 번져가는 오줌을 본 민석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안 돼. 악취가 코끝을 찌르자 민석이 급히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안내 음성이 들리자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 미친. 민석이 어머니를 안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자동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20분 후 민석의 차가 지훈의 친정집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차에서 뛰어내린 민석이 대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나와. 당장 나와. 창문들이 하나둘 열리고 이웃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장인어른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자식이 뭐 하는 거야? 장인어른, 저 지훈이 좀. 당신 딸 나오라고 해요. 민석이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2층 창문이 열리고 지훈이 차분한 표정으로 내려다봤습니다.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당신 어머니 수발은 당신이 들어.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이 주먹을 부르짖었습니다. 너 미쳤어? 어머니를 혼자 어떻게? 당신 누나들한테 가서 뗐어.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야유 소리에 민석이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민석이 엑셀을 밟으며 유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최 여사의 신음소리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회사 부장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5통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자마자 부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과장, 지금 몇 시인지 알아?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우환? 무슨 우환이 이렇게 오래가? 당장 나와. 민석이 전화를 끊고 머리를 감췄습니다. 안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문 열어줘요. 내 돈 어디 갔어? 도둑놈아. 민석이 문을 열자 최 여사가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너 내 돈 가져갔지? 통장에서 뽑아간 거 다 알고 있어.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아들이에요. 거짓말. 내 아들은 착해. 너는 도둑놈이야. 최 여사가 민석을 핥히려 하던 순간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삭의 배를 내민 소라가 캐리어를 끌고 당당히 들어왔습니다. 오빠 왔어. 소라가 거실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둘러보며 코를 찌푸렸습니다. 와, 정말 이혼했구나. 그럼 이제 우리 셋이 사는 거네. 민석이 기겁하며 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왜 여기 와? 당장 나가. 갈 데 없어. 집주인이 보증금 안 돌려줘서 쫓겨났어. 소라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위자료 받으면 나 산후조리원 예약해줘야 해. 낯선 여자를 본 최 여사가 눈을 크게 뜨고 다가왔습니다. 너 누구야? 이 뱃속에 든 게 내 돈 먹고 큰 거야? 최 여사가 소라의 배를 가리키며 밀치자 소라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 할머니가 왜 이래? 소라가 최 여사를 밀쳐내려 하고 민석이 황급히 둘 사이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그만해. 민석의 셔츠가 찢어지고 얼굴에 핥힌 자국이 났습니다. 그 시각 지훈이 친정방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카드 사용 알림을 확인한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산부인과 마이너스 35만 원 결제라는 문자였습니다. 지훈이 서랍을 뒤져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라고 적힌 명함을 보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님? 저 김지훈입니다. 북토크에서 배웠던. 아, 지훈 누나. 기억해요. 무슨 일이세요? 상담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 관련해서요. 물론이죠. 언제 오실 수 있어요? 한편 지친 민석이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을 켠 채로 소라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해. 임신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배경에서 소라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자료는 한 푼도 못 줘. 내가 먼저 집 나간 거잖아. 지훈이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그 여자랑 그 아이까지 법정에서 다 같이 보자. 지훈의 차가운 목소리에 민석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기대하고 있어. 뚜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소라가 민석을 보며 눈을 굴렸습니다. 오빠, 설마 진짜 위자료 줄 거야? 민석이 대답하지 못하고 휴대폰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강남의 고급 로펌 건물 앞에 선 지훈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가방 속 증거 자료들이 든든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에 내린 지훈이 강현우 법률사무소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지훈 누나. 현우가 반갑게 맞아주며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고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지훈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녹취록, 카드 사용 내역서, 사진 자료들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현우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는 100% 남편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승소 확률이 아주 높아요. 정말요? 지훈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네, 특히 이 녹취록은 결정타예요. 내 연녀와 함께 누나를 모독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거든요. 상담을 마치고 나가려던 지훈의 가방에서 낡은 노트북이 삐져나왔습니다. 누나 글 쓰시죠? 저 누나 글 진짜 팬이었어요. 현우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요즘 웹소설 트렌드 아세요? 누나 같은 필력이면 공모전에서 충분히 승산 있어요. 그런 건 제 일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나 경험담이면 독자들이 열광할 거예요.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친정집으로 돌아온 지훈이 노트북을 켜고 빈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나는 오후 5시에 집을 나왔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글을 쓰는 동안 지훈은 자신이 피해자가 아닌 서사의 주인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민석이 회사 인사팀에서 대기 발령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박 과장, 업무 태도가 많이 해이해졌네요. 당분간 집에서 대기하세요. 민석이 옥상에서 담배를 피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급여가 가압류될 위기에 생활비가 끊어진 소라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그 여자 명품 가방들 어디 갔어? 소라가 드레스룸을 뒤지며 지훈이 남기고 간 액세서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이거면 꽤 받겠는데? 중고 거래 앱에 올려야겠어. 소라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석이 텅 빈 장식장을 보고 어리둥절했습니다. 소라야, 여기 있던 것들 어디 갔어? 아, 그거 팔았어. 어차피 안 쓰는 거잖아. 뭐라고? 민석이 소라를 다그치려다가 최 여사의 기저귀 냄새에 코를 막았습니다. 일주일 후 지훈이 원고를 완성하고 현우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누나, 이거 대박이에요. 바로 공모전에 넣어요. 현우의 격려에 힘입어 지훈이 마감 직전에 원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지훈 작가님이시죠? 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 지훈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금 1억 원과 정식 연재 계약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됐어. 정말 됐어. 이혼 조정 기일 당일 법원 복도에서 민석이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세련된 정장 차림의 지훈을 보고 민석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지훈은 당당한 걸음으로 조정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 민석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치매 환자인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가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책 사유입니다. 민석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럼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 민석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과 소라의 목소리가 조정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식모년이 뭘 안다고 난리야. 어머니 돌아가시면 보험금도 나오는데 빨리 이혼하고 그 멍청한 여자 돈 뜯어내야겠어. 민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호사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더 결정적인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오빠, 그 여자 명품들 팔아서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야. 어차피 이혼하면 다 우리 거잖아. 영상이 끝나자 조정장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더 볼 것도 없겠네요. 재판부가 민석에게 위자료 최고액 지급과 재산 분할 70%를 명령했습니다. 소라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5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을 나서는 지훈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웹소설 대상 수상과 이혼 승소를 동시에 이루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훈이 카메라를 향해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던 민석이 택시비가 없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지훈과 현우가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누나, 정말 축하해요. 현우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반면 집에 도착한 민석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소파, 냉장고, 밥솥까지 모든 가구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똥 기저귀를 찬 최 여사만이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소라가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양육비 안 주면 고소할 거야. 안녕. 민석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한편 SNS에 파티 사진을 올린 지훈이 수만 개의 좋아요, 알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야 외곽이 까맣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훈이 눈을 비비며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응, 술 때문인 것 같아. 지훈이 애써 웃으며 현우가 건넨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흐릿한 증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찾아온 불길한 징조를 애써 무시하며 지훈이 샴페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이혼 후 한 달 지훈은 연일 쏟아지는 원고 청탁에 하루 4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방송사 인터뷰, 출판사 미팅, 웹소설 연재까지 겹치며 모니터 앞에서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원고 마감을 하루 앞둔 새벽 3시 지훈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 화면의 글자들이 물속에 잠긴 듯 일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야의 절반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덮이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지? 지훈이 공포에 질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오른쪽 눈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듯 깜깜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아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나 안 보여. 뭐라고? 누나 지금 어디예요? 집이야. 갑자기 눈이. 지금 119 부를게요.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30분 후 구급대원들이 지훈을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안과 전문의가 정밀 검사를 마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급성 망막 박리입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해요. 현우가 의사 옆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완치 가능한가요? 수술 후에도 시력 회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의사의 말에 지훈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한편 민석이 지윤의 동창 SNS를 몰래 염탐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실명위기로 응급수술 받았다는 게시글을 발견한 민석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이거다. 민석이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났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이 전 남편 자격으로 병원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보호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지윤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눈에 붕대를 감고 누운 지윤을 내려다보며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앞도 안 보이는데 그 많은 돈 관리할 수 있겠어? 지윤이 민석의 목소리에 몸을 떨었습니다. 누구야? 나가. 내가 법적 보호자가 되어줄 테니 재산관리 위임장에 도장만 찍어. 민석이 지윤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며 지장을 찍게 하려 했습니다. 지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링거 거치대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마. 싫어. 가만히 있어. 어차피 내가 관리 못하잖아. 바로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격분한 현우가 달려들며 민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이 자식이. 현우가 바닥에 나뒹구는 민석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어겼지? 현행범으로 경찰 부르겠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민석을 끌고 나갔습니다. 나라고. 민석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지윤이 안도감에 현우의 옷자락을 잡고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 양쪽 눈을 모두 가린 지윤은 완전한 어둠 속에 갇혔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와 링거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귀를 찢는 듯 예민하게 들렸습니다. 지윤이 침대 난간을 꽉 잡으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우가 매일 퇴근 후 병실을 찾아와 지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오늘 독자 댓글 읽어드릴까요? 현우가 휴대폰을 켜고 지윤의 소설 댓글창을 열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용기 내서 이혼했어요. 빨리 회복하세요라고 써 있어요. 지윤이 현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가님 글 읽고 많이 울었어요. 응원합니다도 있고요. 현우의 따뜻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며 지윤은 놓쳤던 사람의 온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야, 받아 적어줄 수 있어? 지윤이 병상에서 현우에게 구슬로 새로운 에세이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두 사람을 더욱 가까운 사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민석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소라가 민석 명의로 빌린 사채빚 때문에 조폭들이 민석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박민석 어디 있어? 나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자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사가 이미지 실추를 이유로 민석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박 과장, 회사 명예에 먹칠했으니 즉시 퇴사하세요. 퇴직금마저 가압류당해 빈털터리가 된 민석이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이 왔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거즈를 제거하자 흐릿했던 세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지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수척해진 현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보여? 정말 보여?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윤이 현우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내가 다 갚을게. 퇴원 준비를 마친 지윤이 현우와 함께 민석이 숨어 지내는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민석이 지윤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멀쩡하잖아. 지윤이 USB를 흔들어 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 횡령한 증거야. 이거 경찰서랑 전 직장에 동시에 보낼 거야. 민석이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잘 모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지훈이 뒤돌아서며 현우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들이 고시원에 들이닥쳐 횡령 혐의로 민석을 체포했습니다. 수갑을 찬 민석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지훈이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지훈이 현우의 차에 올라타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차는 어두운 골목을 빠져나와 햇살 쏟아지는 대로를 향해 달려나갔습니다. 1년 후 반지하 단칸방의 습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민석이 편의점 폐기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TV를 켜자 화면에 우아한 정장을 입은 지훈이 강연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민석이 씹던 밥알을 뱉으며 채널을 돌렸습니다. 젠장. 방 한구석에서는 치매가 악화된 최 여사가 벽에 똥칠을 하며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민석이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물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반면 강남 한복판의 지훈 창작 스튜디오 오픈 파티장은 유명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신진 작가들을 둘러싸고 멘토링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작가 지망생들의 눈이 반짝이며 지훈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지훈의 부모님이 고급 양복을 입고 현우와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위 될 사람이 이렇게 든든하니 마음이 놓여요. 장인어른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현우가 마이크를 잡고 지훈을 무대 중앙으로 불러냈습니다. 지훈 누나.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현우가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내 인생의 작가님, 평생 독자가 되어주겠습니다.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티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지훈이 잠시 테라스로 나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며 지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니 오후 5시 5분이었습니다. 1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집을 나서며 문자를 보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지훈이 과거의 자신에게 건배하듯 허공에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 찬 오시를 맞이했습니다. 현우가 다가와 지훈의 어깨에 재킷을 덮어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해피엔딩 다음 이야기를 구상 중이야. 지훈이 현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허리를 감싸고 화려한 파티장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지훈의 신작 원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찬란한 아침이 온다. 지훈이 펜을 들고 다음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새로운 하루를 알리는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김지훈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오후 5시 그녀에게는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집을 나선 그 순간부터 지훈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실명의 위기 같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도움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반면 이기적이고 비겁했던 민석은 자신이 뿌린 씨앗을 고스란히 거두며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지훈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올바른 선택과 꺾이지 않는 마음가짐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